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원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오늘 다뤄볼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지금 포스코 그룹이 채용 공고를 낸 상태로 이제 31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절차를 진행해서 6월 정도에 이 채용 절차를 모두 마감한다.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철강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기업이라는 거 워낙 잘 알고 계실 테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중에서 종합 상사, 글로벌 종합 상사 기업입니다.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상사면 일단 포스코에서 만드는 어떤 제조되고 있는 철강 그런 물품들을 이제 수출하고 그리고 또 부품이나 원자재들을 수입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일단 당연히 그 점은 맞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사들에 많이 붙어있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인터내셔널은 대우 인터내셔널에서의 그 뒷자를 따온 그런 그룹사 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은 종합상사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어떻게 보면 가장 규모가 큰 기업 중 하나였는데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해외 영업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상사에서 근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제통상학과를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언어를 전공하신 분들, 영어, 일어, 중국어 당연하겠고 이제 동남아어까지 굉장히 많은 언어를 전공하신 분들, 이란이라든지 이런 아랍어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데 그럼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룹사는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봉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포함으로 6천만 원 정도다.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는 것은 성과가 있어야 나오는 급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거의 연 28% 정도의 성장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과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6천만 원 정도인데 일단 기본급여 같은 경우에는 3,900만 원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채용하고 있는 직군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해외 영업, 국내 영업,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 PJT라고 하죠. 경영 지원, 그리고 자원 개발 부서에서 자원 탐사, 그리고 이미 개발된 가스전에 대한 생산 및 운영을 담당하는 이 부서들을 뽑고 있는데 일단 국내 영업 먼저 살펴볼게요. 아니 종합상사라고 하면 글로벌 종합상사라고 하면 이제 해외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왜 국내 영업을 뽑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상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주로 생산한 어떤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원자재, 냉연이라든지 열연이라든지 이런 강판들 등등 해서 많은 포스코에서 생산해낸 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영업 부서를 따로 채용해서 철강 시장 영업을 중점적으로 한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국내 영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글로벌 어떤 외국어 역량이라기보다는 정말 영업 능력이라든지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겠죠.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제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내 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열연 강판을 주로 담당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무색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철강 산업에 관심이 있고 철강 산업에 왜 관심이 있으며 나는 왜 국내 영업, 그것도 B2B 영업이겠죠. B2B 영업을 왜 잘할 수 있냐 위주로 자기소개서에 어떤 나의 역량을 많이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B2B 영업을 해본 적이 있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해본 경험이 인턴 경험이나 아니면 중고 신입이라고 하죠. 경력이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이라고 한다면 B2B 영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경력 혹은 그리고 역량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서에 대한 여러분께서 직접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B2C와 B2B는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영업력에 어떤 영업
방식의 어떤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많이 어필을 해주시고요.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동남아 뭐 어떤 그런 언어적인 강점이 있다 하시면 예를 들면 뭐 이제 팜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 이외에 뭐 다른 것들 뭐 내가 어느 정도 뭐 일본어라든지 뭐 아니면은 중남미 언어 뭐 등등 아니면 북미 언어 등등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그중에서도 이 사업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따로 어떤 특정 부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땐 특정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럼 보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제가 괜히 뭐 이제 자동차 부품 수출을 뭐 시작을 했다고 해서 저는 뭐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티오가 없거나 아니면 나를 그쪽에 만약에 내가 나는 그쪽 아니면 안 가겠다는 이미지로 비춰져서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부서에 대한 TO를 지원 시에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는 특정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냥 뭉뚱그려서 저는 그냥 아무거나 잘할게요. 해외 영업이란 이런 거죠. 글로벌 마인드가 중요하죠. 저희 어학연수 갔다 와서 뽑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구체성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준비성에 대한 성실도 부분에서 평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건 아니면 안 할래요라는 어조로 작성하시는 건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라고 어필하시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해외 영업에 대해서만 어필하지 마시고 이 포스코에서 인터내셔널에서 하고 있는 여러 해외 사업 분야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올거나이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원 개발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런 걸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어필하시는 게 필요하다. 프로젝트 이제 개발로 넘어가서 이제 오거나이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특정 분야에서 내가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다는데 건설적인 부분에 대한 걸 어필하시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있다. 이 시장에 대해 준비하겠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시고 경영 지원은 총무 분야로서 그냥 아무거나 잘하겠습니다. 정말 지원 활동을 잘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세무 또는 회계 또는 법무적인 역량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어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그냥 나는 단순히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경제학과를 나왔다. 그렇다면 특정 부분, 내가 어쨌든 세무 회계적으로 그런 어떤 뭐 처리를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의 직무 강점을 같이 어필해 주셔야지 그냥 총무? 이렇게만 그냥 얘기하시면 좀 이제 합격선에서 많이 멀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지원 탐사, 가스전 생산 운영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과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 특정 학과에 분들이 당연히 지원을 하실 때 미얀마 거주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을 많이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향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 뭐 나는 어떤 뭐 위기 상황을 뭐 극복해 본 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뭘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어떤 아니면 이문화라든지 이질적인 분야에 대한 어떤 내가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든지 나는 적응력이 강하다라든지 힘든 순간을 잘 견뎌낸다라는 식을 특히 많이 어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를 일단 보면 굉장히 어떤 분들은 많이 선호를 하실 거예요. 인적성을 안 보기 때문에 난 좀 인적성에 취약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희소식인 기업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인적성 대신에 AI 면접으로 거릅니다. AI 면접에 대해서는 도대체 AI는 뭘 보는 거냐,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이 과연 이 AI 면접에서 녹화한 내용을 확인을 하긴 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일단 인사 담당자분들이 녹화 영상을 확인을 하긴 합니다. 뭐 물론
모든 기업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중에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 걸러줘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거른다. 그리고 두 번째로 AI 면접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많이 어필해야 좀 강점이 있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AI 면접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직무 적합성 및 역량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이제 인공지능, 면접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이 그 정도까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의 직무 강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어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어떤 정말 현직자가 봤을 때 걸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아니다. 그럼 뭘 필요로 하느냐? 그 직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그 직무 역량이라고 입력한 값의 단어들을 많이 언급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괜히 뭉뚱그려서 저는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고 혹은 그때 굉장히 저의 경험이 느껴지는 바가 저에게 굉장히 행복했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떨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1차 면접, 2차 면접에서 실제 대면을 할 때에는 내가 정말 직무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어필할 수가 있죠. 사람 대 사람이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런데 AI 면접 시에는 직무 역량에 해당되는 단어, 그리고 직무에선 하는 업무에 대한 어떤 매뉴얼적인 설명들 많이 보셨죠. 뭐 NCS, 어떤 직무 능력 기술서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기업의 어떤 직무 인터뷰 이런 부분들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많이 언급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보통 동공의 흔들림이라든지 표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차 면접, 2차 면접 때에는 뭐 다소 딱딱한 표정으로 하셔도 된다라든가 좀 긴장하셔서 손을 떨어도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로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AI 면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밝은 미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는 것 그리고 말을 더듬지 않는 것 말을 번복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AI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자면 AI 면접에서는 내가 조금 더 짧게 이야기하더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답변을 단순화해서 만드시고 그 단순화한 답변에는 직무 기술서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단어들을 많이 넣을 것. 이해되시죠? 그러면 팁, 에피소드를 열심히 언급하시기보다는 이 직무에선 이런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저는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량이 왜 있냐면 주로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식의 행동합니다. 라는 식으로 일반화해서 짧게 직무 역량에 대한 이해도 및 내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설득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딱딱하다라든지 아니면 좀 매뉴얼화되어 있다, 차별화는 없다라는 식의 답변일지라도 내가 자신감 있게 단순하게 잘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밝은 표정으로 긴장하지 않은 듯한 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AI 면접을 통과해서 이번 1차, 2차 면접을 볼 때에는 사실 이번 지금 이미 뭐 너무나 인력이 급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봤을 때 화상 면접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차 면접 시에도 대면하지 못한 화상 면접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화상 면접이든 뭐 1차 그냥 정말 대면 면접이든 간에 좀 더 사람 대 사람이 나누는 대화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AI 면접 준비와는 별개로 1차 면접을 준비하실 때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말투 그리고 나에 대한 어필 그리고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저의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저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매뉴얼화된 답변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에 나 자신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면접 준비한다, 2차 면접으로 가는데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면접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1차 면접, 2차 면접 물어보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소 압박식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분위기가 딱딱하기보다는 꼬리 면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평가와
자기소개서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일본에 뭐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어학연수 왜 가신 거죠? 여기에서 뭐 다른 사람들과 이런 걸 하셨다는데 이건 왜 하신 거죠? 그걸 했을 때 뭐가 즐거워요? 근데 일본어를 잘하시면 뭐 굳이 뭐 상사 오시지 말고 다른 데 가시지. 이런 식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차 면접, 2차 면접을 준비하실 때 중요한 팁은 내가 어떤 성격 장단점이든 직무 강점이든 이제 필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짜실 거잖아요. 근데 답변을 잘 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대답을 했을 때 어떤 추가 질문들이 나올까를 상상하셔서 그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면접에 대한 준비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어떤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들은 뼈납니다. 어떤 답변을 했을 때 왜 했냐, 그러니까 육하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했냐,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냐, 뭐 이거 말고 다른 유사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했을 때 어려운 점은 없었냐, 이걸 해서 본인이 느낀 바가 무엇이냐. 뭐 육하원칙은 아니지만 약간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의 가닥은 뼈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추가 질문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기소개서로 넘어가서 보자면 1번은 회사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그런데 입사 후 뭔가 목표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목표, 포부, 다짐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굉장히 뭔가 나의 어떤 마음속에 강한 외침을 언급하고 싶도록 자꾸 유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입사 후 포부는 입사 후 공부 계획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국내 영업을 하는데 철강 산업을 잘 모른다. 철강 산업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겠다라는 구체적 내용.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나는 뭐 식물이 아니죠. 이제 식품 관련해서 이제 수출입을 하고 싶다 했는데 그쪽을 잘 모른다고, 그쪽 시장을 잘 모른다. 그쪽 시장에 대한 공부 계획. 이런 걸 쓰셔야 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또 하세요. 근데 그거를 진작 공부했어야지. 왜 이거를 이제 와서 뽑아주면 공부하겠다라고 쓰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신입이라는 거 당연히 알고요. 당신의 전공에서 혹은 당신의 경험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며 우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한지를 보는 거지, 와 이걸 공부를 안 하고 지금 지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력 3가지는 짧게 서술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3가지를 서술하시되 다 이 이력 3가지는 직무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걸로 서술하세요.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했다. 거기서 주로 배운 과목들이 이런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 업무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쓰시는 거예요. 정리. 이 에피소드를 통해 뭘 배웠고 뭘 역량을 키웠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2-3문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할 수 있는 이력 3가지는 전공적인 공부, 그러니까 뭐 직무에 대한 어떤 필요한 스킬 이런 공부, 그러니까 세부 지식인 거죠. 그런 것 플러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 1가지, 그리고 직무를 그러니까 사회인이 되려면 필요한 역량들 있죠. 그런 거 1가지 언급하셔도 돼요. 뭐 책임감, 성실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1가지 정도 어필하셔도 됩니다. 직무에 관련된 역량이 없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갈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직무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정말 이 직무 자체가 두 산업 간의, 두 기업 간의 징검다리를 함과 더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면 여러 부서와의 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정말 직무이자 산업이다 보니까 조직 적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려고 할 때 갈등이 있었을 시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넘어갔느냐를 말씀하시면 돼요. 갈등이라고 하면 꼭 싸우고 치고받고 누구 한 명 뭐 동아리를 탈퇴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견이 있었는데 내 의견으로 설득했든 두 의견을 합쳐서 어떤 새로운 결과를 도출했든 이런 것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설득당한 건 왜 안 되나요? 그건
내가 설득을 당한 것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한 것으로 보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항 같은 경우 문제 해결 능력은 반드시 직무 강점이어야 해요. 잘 보시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해서 이제 결과를 좋게 도출한 그런 경험을 쓰라고 하죠. 이건 반드시 직무 강점이어야 됩니다. 정 없으면 2번 문항에 있던 3가지 중에 하나를 구체화시키시되 기왕이면 그 항목 중에 없는 걸 쓰시면 좋다. 그렇다면 4번 문항은 가장 문항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내가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직무 강점 문항이 4번으로 가고 나머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것들이 2번 문항에 이제 간략한 3가지로 들어가는 게 좋다. 단 이제 4번은 문제 해결 능력이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걸 쓰셔야지 공부했던 걸 쓰실 수는 없겠죠. 프로젝트, 과제, 동아리, 학회 이런 데서 있었던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기소개서 문항에서는 빠졌지만 원래 4번 문항과 3번 문항에 이런 단서 조항들이 있었어요. 특히 4번 문항에. 기왕이면 2번 문항에서 안 쓴 걸로 쓰세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다들 쓸 내용이 없으니까 2번 문항에 있던 걸 너무나 많이들 썼기 때문에 그 단서 조항을 없앤 겁니다. 이 얘기를 종합해보자면 결국 웬만하면 모든 에피소드를 다른 것들로 쓰시는 게 합격선에 좀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이제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포스코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만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종합 상사의 산업 추이. 이제 상사가 이제 그냥 어떤 정말 수출 수입에 대한 관여로만 해서 나타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감소했다는 거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수출 비중이 줄었는지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1998년이면 이제 2018년 기준으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50% 비중이었던 게 5%로 줄었습니다. 이건 정말 헉할 노릇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제는 종합 상사가 아니라 종합 사업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5대 종합 상사의 성장 동력. 포스코는 가스전, 팜오일 그리고 곡물 사업. 그리고 LG 상사 같은 경우에 팜오일 블록체인. 원래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전자가 LG 화학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국제 정세가 워낙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그 3년 내내 이제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그쪽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다. SK네트워크스는 워낙 이제 SK 렌터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가전 그런 렌탈 종합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현대종합장사는 망고 자동차 조립. 워낙 이제 KD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예전 완성품을 이제 수출을 했는데 그런 것이 여러 이제 무역 장벽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막히고 있기 때문에 부품만 내다 주고 그 완성차를 팔 그 시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계열사, 어떤 그룹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조립 관련된 부품,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출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기업 이슈 중점적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전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종합상사들이 각각의 중점을 두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너무 중요할 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일단 곡물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곡물 트레이딩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팜 오일, 요거는 이제 농장형 밸류체인 직접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얀마에서는 그 어떤 농산물을 가공한다. 그래서 쌀 중심으로 한 가공형 이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는 곡물 터미널이라고 해서 모든 가공된 이제 완성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통하는 그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팜 오일이 됐든 곡물이 됐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나라의 경제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환경적인 부분을 해친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친환경 어떤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정책 등을 많이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친환경을 펼치고 있는데, 기업 지원 동기에 친환경 그룹 포스코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친환경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이 기업이 착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거는 다소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가스전인데, 미얀마에서 일단 2개의 가스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것이 가장 큰,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가장 큰 가스전입니다. 가장 큰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 3번째 발견을 또 했죠. 이제 2월 달에 그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가스전 이런 관련 사업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이 그 전해에 약 2천억 원 가량이었던 것이 6,500억 원 가량으로 실적이 뛰었는데, 향후 더 굉장히 뛰어서 이제 유전 가스전에 대한 개발로서는 거의 이제 글로벌 위상을 드러낼 정도로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굉장히 친환경, 그리고 어떤 이 나라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함께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종합상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1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도 높고, 어떤 인력에 대한 티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사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럼에도 어느 정도 인력 티오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면접에 가신다면 당연히 코로나 관련 이슈라든지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으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고요. 상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업에서 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익히고 가셔서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